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실제로 경매 투자를 위한 기술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경매 스킬을 알려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격과 마음가짐, 그리고 기존의 편견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경매 투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을 알고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아도 입찰을 하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매는 시세조사, 현장조사 등 전화로 또는 만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경매의 편견에서 탈출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 교육을 해보면 기술을 알려주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매 투자를 결심한 뒤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경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 생각이 맞았다면 지금 당신은 부자인가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경매를 배우면 실제로 써먹어 봐야 합니다. 배우고 난 후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행동의 변화가 없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조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해야 하고 전세권 설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학습과 공부는 부동산 시장을 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경매는 말로 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중개사에게 시세조사, 관리소의 관리비 조사 등등 모두 말이 필요하고 사람과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성적인 것보다는 애살이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런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 편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고 경매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100% 경매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그냥 TV나 뉴스에서 접한 사람들은 경매가 남의 집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매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괜히 이런 느낌을 받고 경매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견입니다. 경매는 낙찰받은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집 주인의 잘못입니다. 일단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사용합니다. 집 주인이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사용해버리고 못 갚으면 은행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돈을 떼게 됩니다. 모든 잘못은 집 주인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 투자자가 낙찰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해 줄 때 5억짜리 집을 5억 다 주고는 살 수 없으니 국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경매를 통해 주는 것입니다. 할인의 기회를 줄 테니 경매 투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셈이죠. 결국 경매 투자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남의 집을 뺏는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를 해결해주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경매로 넘어간 집을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물건만 좋고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은 사람과 사람의 채무 관계가 문제이지 집이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경매로 나온 집은 집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추측만 합니다. 그냥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전 주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의 주인은 사업가 빚으로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은 들어가 보면 멀쩡하고 수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내놔도 잘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경매에 나오지 않을까요? 물건이 좋으면 경매에 나오기 전에 팔릴까요? 이런 생각도 편견에 가깝습니다. 경매로 나올 정도의 물건은 채무 관계로 인해 일반 매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로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건도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생각도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가진 돈이 없으면 경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 경매하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 경매에 대한 편견은 많이 있습니다. 경매는 실제로 생각만큼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최대 수익을 올려 수익률을 높여가는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경매한다고 하면 말리셨던 분들도 경매 투자 실적과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실제로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리스크가 많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편견. 오히려 지방은 경쟁률이 적어 경매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로 지방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대 놓고 매매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돈이 되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됩니다. 상가 투자는 공실이 많이 발생해서 위험하다는 편견. 대신 상가는 주택에 비해 월세를 많이 받아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수리비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수리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편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생각을 뛰어넘으셔야지만 경매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 2. 경매에는 재수 없는 물건이 나온다. 3. 좋은 물건은 경매 전에 팔린다. 4. 경매는 무조건 대박. 돈이 많아야 경매를 할 수 있다. 5. 경매를 하지 말라는 주변의 말들. 6. 지방은 수도권보다 리스크가 많다. 7.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많이 든다. 8. 상가는 공실률이 높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편견입니다. 경매 투자는 일단 먼저 이 모든 편견을 벗어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